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그 내란 국조특위라는 게 있어요. 국회에서 이제 그 내란에 대해서 국정조사 특위, 이런 특위는 이게 말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이제 뭐 경호처장 대행부터 김성훈, 그다음에 그 군인들, 제복 입은 군인들 계속 불러가지고요, 호통치고 망신주고 이런 거 이게 좀 때려쳐야 됩니다. 이 국회의원들 이게 아무것도 아니, 이게 거의 뭐 조폭 잡범 같은 국회의원들이 제복 입은 이게 군인들 불러서 자꾸 이게 막 망신주고 큰 소리 치고 이 때려쳐야 됩니다. 진짜 이게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국회 심각한 게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국회입니다. 왜 제복 입은 게 그 군인들 오라가라 하고 이게 큰 소리 치고 막 온갖 질문하고 군사기밀 질문하고 말도 안 되는 게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국회가 오라면 이게 아예 일체 불응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게 일체 불응했으면 좋겠어요. 온갖 그 폐악질하는 국회, 거기에 그 국조특위가 있는데 그 안규백이라고, 오선 안규백이가 이제 그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에요. 근데요, 이거는 이게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국조특위에서 이번에 계엄을 하면서 이게 그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 등 처음에는 이게 뭐 14명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체포 어쩌고 하더니 이제는 이게 갑자기 정치인 50명을 체포하려고 했다. 이런데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게 그 체포 채자도 이게 꺼낸 적이 없다. 아니, 이재명을 이게 체포가 이게 어디다 어떻게 둡니까? 이재명 체포하는 게 쉽습니까? 민주당원이 자기들 말로 몇백만인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고요. 한동훈도 마찬가지예요. 한동훈을 이게 체포해가지고 그 국민의힘 의원들, 당원들에게 몇 명인데 도저히 몇 사람이 체포, 10명이 뭐 20명이 체포조가 체포가 그럼 이게 오랫동안 가다라면 이게 됩니까? 그러면 그게 유지가 되느냐고. 일시 체포했다는 게 유지가 되느냐고요. 그 병력으로. 군대 10만 동원해도 쉽지 않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원들 다 들고 오려면. 우리 광주 봤잖아, 광주. 이재명이 그날에 체포하면 광주 봤잖아요. 그게 쉽냐고요. 전두환 때 봤잖아요. 불가능한 이야기지. 근데 그 200~300명 이 병력으로 50명을 그것도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200명의 병력으로 체포를 합니까? 그렇게 어떻게 유지해서 감금해서 계속 유지를 합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고. 일단 상식적으로. 그리고 대통령이 그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직접 증거가 없잖아요. 오염된 이게 뭐 진술인지 조지호, 이분에게 지금 혈액암이에요. 보석. 그 정언이 있다는데 확인을 못 해봤지만 이게 보도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 다음에 곽종건 특전사령관, 여는 그 김병주나 박선은 유튜브에까지 녹아 오염돼서 변호사들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 외에는 객관적인 아무 증거가 없어요. 말만 가지고 재판하면 큰일 납니다. 객관적인 물증 없이 말로 가지고 대통령을 파면하거나 대통령에게 구속하고 처벌하고 이게 난리 나죠. 그 외에 체포에 직접적인 체포가 있은 것도 아니고 일단 이게 객관적으로 없었잖아요. 그 자기들 미수래, 미수. 또 이게 실패한 거래, 지시가. 그럼 그 증거는 또 어디 있냐고요. 아무런 증거도 없는 거예요, 직접 증거가. 근데 이번에는 더 나가가지고요, 진짜 황당무계한 새빨간 거짓말을 퍼뜨렸는데, 이번에 국회 안규백이 국조특위에서 뭐라 했냐면 50여 명의 구검이 했다. 이제 14명이 아니고 50명이라는 거예요. 정치인 이재명, 우원식, 뭐 한동훈 포함해서 50명을. 그래, 근거가 뭐요? 근거가 뭐냐 했더니 이런 거예요. 그 여인영 있잖아요. 여인영은 이제 그 중앙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 여인형 있잖아요. 옛날에 그 기무 사령관처럼 여인형 방첩사령관. 근데 그
50여 명의 구금 확인 지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떠드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 합참 지휘통제실이 있고, 우리 합참에 가면 밑에 지휘통제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도 방위 사령부 있죠. 수방사의 지하 1층에 벙커가 있잖아. 수방사 지하 1층에 벙커, 문서를 보관하는 게 벙커, 수방사 벙커. 이건 이제 두 개를 현장 조사를 국조특위에서 했다. 그러면서 이게 수방사의 지하 1층의 비원 벙커, 여기에 50여 명 정치인 구금 장소를 검토한 거로 이게 자기들은 이게 발표한 거예요. 참 이게 황당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일날, 계엄이 12월 3일이잖아. 계엄 당일날 오후에 11시 30분쯤에, 밤 11시 30분이에요. 계엄 당일 오후에 11시 30분쯤에 그때 실장 있잖아요. 군사기밀수사실장한테 비원 벙커에 50여 명을 구금할 수 있는지 확인해봐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군수기밀수사실장이 여인영 방첩사령관한테 구금시설로는 부적법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마치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정치인 50명을 구금하려고 했다고 이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논리 잘 보자고요. 자, 세 가지로 논리를 하나하나 따져보자고요. 얼마나 이게 선전선동이 능한지. 자, 첫째, 일단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군사기밀수사실장한테 과연 이게 50명 구금이 가능하냐, 우리 지하 1층 비원 벙커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구금이 곤란한 장소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게 이런 말을 여인영 사령관이 했냐 안 했냐, 이것도 이게 아직 증거가 없죠. 없잖아요. 말뿐이잖아. 아마 그 군사기밀 수사실장이 뭐 국회에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50명 구금이 가능한지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이거부터 일단 따져봐야 되는 거, 첫째 단계. 그거부터 이게 물어봐야 이제 여인영 사령관에게 다 이제 정의심을 해봐야지. 군사기밀수사실장하고 과연 이게 50명 구금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 서로 묻고 대답했는지, 말뿐이니까. 요게 첫째 확인 단계. 이거는 확인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보세요. 그래, 자, 100번 양보해서 50명 구금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 물어봤다 치고, 그럼 이게 50명이 누구냐 말이야. 이게 우원식이고 이게 이재명이고 한동훈이고 정치인이라는 증거는 없잖아요. 아니, 50명 구금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치더라도 이게 50명이 어떤 사람인지, 이게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정치인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어봤을 수는 있다 봐요. 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실장한테 야, 우리 지하에 50명 구금 가능해? 물어봤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게 정치인 50명을 거기에 가다할까? 이재명이, 한동훈이, 우원식을 지하에 한 자리에 50명을 가다하려고 그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방첩사령관이? 어떻게 50명 정치인, 그것도 야당 대표, 여당 대표, 국회의장, 그걸 지하 펑크에 그게 가능이란 이야기입니까? 그럼 저는 물어봤다면 뭐로 보느냐? 이거는 이제부터 제 이제 합리적 추론인데,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계속 부정선거를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거기에 선관위 연수원에 우리 계속 나오잖아요. 50원, 80원, 90원 명. 이 자들이 중국인 있냐 아니냐, 이게 뭐 미군이 어디 오키나와가 어쩌고 저쩌고 계속 스카이데일리 보도 이후에 계속 나오잖아, 논란이. 물론 이게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게 지금도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왜 선관위 연수원에 국회보다 더 많은 병력을 보냈을까요? 그때 실제 사람이 선거는 맞잖아. 자기들도 인정하잖아. 선관위도 우리 연수받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인정하잖아. 또 그 안에 누가 있을지 또 모르지.
그 건물이 생활관 여러 개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첩사령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심을 가질 만하지. 거기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고, 거기에 2020년에도 중국인 명단 내렸잖아요, 이번에. 2020년에 총선 때도 그 중국인들이 머물렀잖아. 그래서 이게 명단을 달라고 헌재 재판에 이번에 사실적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진짜 팩트가 뭔지는 조사해봐야 되지만, 그 당시의 상황에서 합리적 추론을 해보면 충분히 중국인이나 이게 불법으로 선거 조작하려고 중국인이 거기 머물러 있었다고 생각은 했을 수 있단 말이야. 의심은 가잖아. 왜 2020년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군대를 보냈겠지.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면 그 중국 이게 불법 선거 운동하는 이자들을 만약에 잡으면 한 몇십 명 되니까, 혹시 이자들 잡으면 어디 잠깐 이게 구금해놔야 돼? 바로 미국이나 일본, 오키나와 보낼 수는 없잖아. 그럼 이게 어디 잠깐 구금 시설 한번 알아봐. 우리 여기에 한 50명 잠깐 잡아놓을 수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제 말은 이 50명 구금이 가능하냐 안 하냐 물어봤다 치더라도 그게 50명이 누군지는 그걸 어떻게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등등 정치인으로 단정합니까?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한 자리에 구금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면, 일단 했는지 안 했는지는 체크해보고, 했다면 저는 그 중국 인종의 부정선거에 연루자가 연수원에 있던 사람들을 체포해서 어디 감금할 시설이 필요하니까 한번 알아봐.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잘못이냐고. 부정선거 수사하다 보면 이게 일시 구금할 장소 필요하잖아.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병력을 국회보다 더 보냈잖아. 그러니까 그걸 체포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마치 이재명을 체포하고 한동훈을 체포하고 우원식 체포하고, 말이 안 되는, 대통령이 이런 거물급 야당 대표, 여당 대표를 어떻게 구금합니까? 그 시설에. 그 병력으로. 그렇게 지휘자들이 가만히 있냐고. 불가능하잖아. 근데 중국인 50명 정도는 구금할 수가 있거든. 왜? 불법으로 들어가 불법 선거운동 하니까 잠깐 일시 영장 없어도 구금할 수 있잖아. 아주 합리적이잖아요. 이게 제 추론이 저는 맞다 봐요. 물론 이게 물어봐야지. 여인영 사령관이 일단 이게 실장한테 50명 구금이 가능하냐 한번 이게 확인해 본데 그 장소가 곤란하다고 답했다는 요까지가 지금 국회가 주장하는 이야기야.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엄청나게 정치인을 50명을 체포하려는데 이게 소설이란 말이야. 이게 소설이라고. 그래서 저는 만에 하나게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진짜 구금시설 50명 정도 알아봤다면 이거는 이게 오히려 부정선거 관련자들 그거 있잖아요. 선관위 부정선거 관련자들, 특히 중국인들 지금 이게 논란이 많잖아요. 팩트 체크 해봐야지. 이 사람들에게 일시 구금할, 일시, 왜 그것도 영구 구금 안 되지. 일시 구금할 장소를 이게 잠깐 한번 이게 그 밑에 실장한테 한번 알아봐. 근데 여기는 아닙니다. 뭐 이랬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 국조특위나 국회에서요, 말도 안 되는 게 완전 자기들은 온갖 이게 그 추론을 거듭해가 마치 이게 50명 정치인을 구속하려 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절대 말도 안 되는 게 이야기고, 대통령이 진짜 뭐 이성을 상실하지 않고 이게 어떻게 그 적은 병력으로 그 50명을 이게 또 어디에 거기를 한 군데 또 모아놨습니까? 매일 말 맞추고 같이 있으라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 이게 한동훈 암살, 이거는 진짜 웃기잖아요. 진짜 웃기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고 이게 뭐 제가 방송 가보면요, 민주당 패널은 맨날 뭐 도끼가 또 뭐 도끼로 깨고 뭐 또 떠들어.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한 말이냐? 밑에 사람이 뭐 그것도 전 지군이, 전 정보사령관이 뭐 롯데리아에서 무슨 말을 못해. 평소에 내가 뭐 이재명이 때려잡고 뭐 민주당 때려잡고 원식이 무슨 말을 못해. 이게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이냐? 왜 대통령이 지금 이게 방송에서 쓸데없는 이야기 하냐? 그건 아무 관계 없잖아요. 실제 그 선관위 부정선거는 뭐 이게 이야기 좀 있었거든요. 체포 그것도 대통령하고 관계없다 봐요. 연영 사령관이 알아봤다면 저는 부정선거 관련자들이다. 왜? 선관위 직원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구금, 일시 이런 거지. 하여튼 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는 전혀 근거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만에 하나 여인영 방첩사령관 수준에서 구금 장소를 알아봤다면 이게 부정선거 관련자들일 것이다. 지금 이게 의혹하고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는 이게 당연히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했을 테니까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우리가 진짜 뉴스하고 가짜 뉴스를 잘 구별해야 돼요.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조특위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우리가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게 헌재에서 다 걸러질 겁니다. 걸러지면 탄핵이고 뭐고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